1950년 이스탄불 출정 전야. 22살의 메흐메트 오줄루는 이스탄불 갈라타 다리에서 보스포루스 해협을 바라보고 있었다. 터키군 보병 여단 소속인 그에게 한국 파병 명령이 떨어진 것은 일주일 전이었다. 한국이라.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겠군. 동료 병사 알리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걱정 마, 메흐메트. 우리는 터키의 용맹한 전사들이야. 어디든 가서 정의를 위해 싸울 거야. 메흐메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다. 아나돌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그에게 아시아 끝의 작은 나라는 너무나 멀고 낯선 곳이었다. 할머니 파티마가 그의 손에 작은 부적을 쥐어주었다. 메흐메트, 이걸 가지고 가거라. 알라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할머니, 왜 우리가 그 먼 나라까지 가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란다. 우리 터키도 독립을 위해 싸웠잖니. 이제 다른 나라가 자유를 찾도록 도와주는 거야. 1950년 10월 터키 여단이 부산항에 도착했다. 메흐메트는 배에서 내리며 한국의 첫인상에 충격받았다. 폐허가 된 도시, 굶주린 사람들, 그리고 절망에 찬 눈빛들. 이런. 이게 전쟁이구나. 통역관 박중사가 터키 군들을 맞았다. 터키 형님들,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와주셔서. 박중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메흐메트는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메흐메트가 서툰 영어로 말했다. 터키와 한국 형제입니다. 터키 여단은 쿠누리 지역에 배치되었다. 메흐메트는 처음으로 한국인들과 가까이 접촉하게 되었다. 마을 아이들은 처음엔 무서워했지만 메흐메트가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주자 금세 친해졌다. 아저씨, 터키에서 왔어요. 터키가 어디예요? 메흐메트는 모래 위에 지도를 그려가며 설명했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그는 다짐했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겠다. 하지만 전선의 상황은 급변하고 있었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유엔군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었다. 1950년 11월 중국군의 대규모 공세가 시작되었다. 터키 여단은 미군과 영국군이 후퇴할 시간을 벌기 위해 쿠누리에서 필사에 저항을 했다. 적이 몰려온다. 진지를 사수하라. 메흐메트는 기관총을 들고 적을 향해 사격했다. 중국군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터키 군들은 용맹히 싸웠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후퇴하라. 후퇴 명령이 떨어졌지만 이미 늦었다. 메흐메트는 동료들을 엄호하며 마지막까지 사격했다. 그때 중국군의 수류탄이 그의 옆에서 폭발했다. 으아! 메흐메트는 의식을 잃었다. 며칠 후 메흐메트는 야전 병원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왼쪽 다리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다. 깨어나셨네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메흐메트는 고개를 돌렸다. 하얀 간호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김영숙이라고 적혀 있었다. 여기가 어디죠? 부산의 야전병원입니다. 터키 용사님 많이 다치셨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을 거예요. 김영숙은 간호대학을 갓 졸업하고 전쟁터로 뛰어든 젊은 간호사였다. 그녀는 메흐메트를 비롯한 터키 부상병들을 정성껏 돌봤다. 메흐메트는 김영숙의 손길에서 어머니의 온기를 느꼈다. 고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 낯선 땅에서 이 젊은 여성은 그에게 위안이 되었다. 메흐메트와 김영숙은 언어가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손짓, 발짓, 그리고 마음으로 소통했다. 메흐메트가 고향 사진을 보여주면 김영숙은 관심 있게 들여다봤다. 김영숙이 한국 전통 놀이를 보여주면 메흐메트는 신기해했다. 터키. 김영숙이 메흐메트의 나라 이름을 더듬거리며 말했다. 코레. 메흐메트도 한국을 터키식으로 발음했다. 둘은 마주보며 웃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다. 병원에는 김영숙 외에도 여러 간호사들이 있었다. 박정희, 이순자, 최미영. 그녀들은 모두 20살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었다. 그녀들은 24시간 교대로 부상병들을 돌봤다. 터키 병사들은 처음엔 이 젊은 간호사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들의 정성과 희생정신에 감동했다. 이 여자들은 정말 천사야. 알리가 메흐메트에게 속삭였다. 그래, 하얀 천사들이야.
터키 병사들은 한국 간호사들을 하얀 천사라고 불렀다. 한 달 동안의 치료 끝에 메흐메트는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이 그는 간단한 한국어를 배웠고 김영숙도 몇 개의 터키어 단어를 익혔다. 감사합니다. 메흐메트가 어눌한 한국어로 말했다. 천만에요. 빨리 나으세요. 김영숙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메흐메트는 주머니에서 작은 터키 전통 부적을 꺼내 김영숙에게 건넸다.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지켜줄 거예요. 김영숙은 그 부적을 소중히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메흐메트에게 건넸다. 이것도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들은 종교와 국적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있었다. 1951년 1월 메흐메트는 부상이 완치되어 부대로 복귀해야 했다.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다. 영숙 씨, 메흐메트는 김영숙의 이름을 간신히 발음했다. 네, 메흐메트 씨. 저 다시 올게요. 전쟁 끝나면 다시 올게요. 김영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다릴게요.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메흐메트는 병원을 떠나며 뒤돌아봤다. 김영숙을 비롯한 간호사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들의 하얀 간호복이 눈부시게 빛났다. 일사후퇴. 1951년 1월 중국군의 재공세로 유엔군은 서울을 포기하고 후퇴했다. 메흐메트는 다른 터키 병사들과 함께 후퇴하는 피난민들을 호위했다. 추위에 떨며 남아하는 사람들을 보며 메흐메트는 가슴이 아팠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등에 엎여 울고 있었고 노인들은 지팡이에 의지해 힘겹게 걸었다. 왜 이런 일이? 메흐메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때 갑자기 중국군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었다. 피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피난민들을 보호하라. 터키 군들은 피난민들을 엄호하며 용감히 싸웠다. 메흐메트도 기관총을 들고 적을 향해 사격했다. 전투가 끝난 후 메흐메트는 부상당한 한국인 할머니를 발견했다. 그녀는 김영숙과 비슷한 나이의 손녀딸과 함께 있었다. 할머니. 메흐메트는 할머니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고맙습니다, 터키 아저씨. 할머니가 힘없이 말했다. 그 순간 메흐메트는 김영숙의 얼굴이 떠올랐다. 영숙 씨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1951년 여름 메흐메트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부산 야전병원에서 온 편지였다. 김영숙이 보낸 편지였다. 편지는 간단한 영어와 터키어가 섞여 있었다. 분명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썼을 것이다. 메흐메트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당신이 준 부적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당신은 잘 지내세요? 병원에는 매일 부상병들이 옵니다. 터키 병사들도 많이 와요. 모두 당신처럼 용감해요.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약속한 대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세요. 김영숙 올림. 메흐메트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답장을 썼다. 역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이렇게 둘의 편지 교환이 시작되었다. 1951년 4월 터키 여단은 가평에서 중국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 전투에서 터키군은 뛰어난 용맹함을 보여주었다. 메흐메트는 고지 전투에서 부상당한 미군 병사를 구하다가 다시 부상을 입었다. 이번에는 가슴에 파편이 박혔다. 메흐메트, 메흐메트. 동료들이 그를 들것에 실어 후송했다. 메흐메트는 의식을 잃어가면서 김영숙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번에도 영숙 씨가 돌봐줄까? 다행히 메흐메트는 다시 부산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김영숙이 여전히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메흐메트 씨. 김영숙은 메흐메트를 알아보고 달려왔다. 메흐메트는 그녀를 보자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영숙 씨, 또 만났네요. 왜 또 다치고 그래요? 정말. 김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번 치료 기간은 더 길었다. 메흐메트는 2달 동안 병원에 머물러야 했다. 그 사이 그와 김영숙 그리고 다른 간호사들과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1953년 7월 27일 드디어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긴 전쟁이 끝난 것이다. 터키 군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매우매트에게도 이제 정말 마지막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다. 영숙 씨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터키 오빠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김영숙은 매우매트에게 작은 한국 전통 수건을 건넸다. 거기에는 무궁화가 수놓아져 있었다. 이걸로 저를 기억해 주세요. 매우매트도 할머니가 준 기도용 염주를 김영숙에게 건넸다. 이것도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둘은 포옹했다. 그리고 약속했다. 언젠가 다시 만나요. 네, 꼭 다시 만나요. 1953년 가을 매우매트는 터키로 돌아왔다. 이스탄불 항구에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메흐메트, 우리 아들. 어머니가 그를 꼭 안았다. 하지만 매우매트의 마음 한편에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니, 한국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간호사들이. 매우매트는 어머니에게 김영숙과 다른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니는 감동했다. 그분들 정말 고마우시구나. 언젠가 인사드리고 싶다. 매우매트는 제대 후 이스탄불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카페 이름은 한국의 터키식 발음인 코레였다. 카페 벽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김영숙으로부터 받은 편지들이 걸려 있었다. 손님들이 물어보면 매우매트는 항상 한국 이야기를 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요. 특히 간호사들은 천사 같아요. 매우매트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계속되었다. 그는 아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들은 아버지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매우매트와 김영숙은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다. 처음에는 자주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간격이 벌어졌다. 김영숙도 결혼을 했고 아이들을 낳았다. 하지만 그녀도 매우매트를 잊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전쟁 중 만난 용감한 터키 오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60년대 초 마지막 편지가 왔다. 메흐메트 오빠 오랜만에 편지 써요. 저는 지금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큰애 이름을 메흐메트로 지으려 했는데 남편이 반대해서 대신 중간 이름으로 넣었어요. 오빠는 어떻게 지내세요? 터키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죠. 전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해요. 오빠가 주신 기도 염주도 아직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터키에 가보고 싶어요. 건강하세요. 김영수. 이것이 매우매트가 받은 마지막 편지였다. 1990년 한국과 터키 간 수교가 이루어졌다. 67세가 된 매우매트는 드디어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40년의 세월은 너무 길었다. 부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야전 병원은 사라져 있었고 김영숙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매우매트는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며 김영숙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허사였다. 그런데 어느 날 지역 신문에서 매우매트의 이야기를 다뤘다. 40년 만에 한국을 찾은 터키 참전 용사라는 제목이었다. 신문 기사를 본 김영숙의 둘째 아들이 어머니에게 달려왔다. 어머니, 이 사람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터키 아저씨 아니에요. 김영숙은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진 속의 노인은 분명 젊은 시절의 매우매트였다. 메흐메트 오빠. 김영숙은 즉시 신문사에 연락했다.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40년 만에 재회가 이루어졌다. 부산의 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는 데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매우매트가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보고 김영숙이 먼저 알아봤다. 메흐메트 오빠. 정말 오빠죠? 영숙 씨 맞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카페에는 곧 김영숙의 가족들과 다른 참전 용사들 그리고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오빠 정말 많이 늙으셨네요. 김영숙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전히 천사 같아요. 매우매트는 가방에서 40년 동안 간직해온 한국 전통 수건을 꺼냈다. 낡고 해졌지만 무궁화 자수는 여전히 선명했다. 이걸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김영숙도 서랍에서 매우매트가 준 기도 염주를 꺼냈다. 저도 이걸 계속 간직했어요. 김영숙의 주선으로 매우매트는 다른 간호사들과도 만날 수 있었다. 박정희, 이순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최미영은 여전히 건강했다. 메흐메트 오빠. 정말 오빠구나.
최미영도 메으메트를 알아보고 반가워했다. 미영 씨도 정말 반가워요. 그들은 전쟁 중에 기억들을 나누었다. 힘들었던 시절, 서로를 위로해 주던 시절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오빠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우리야말로 당신들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메으메트와 김영숙의 재회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그들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메으메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고 터키 대사관도 축하 행사를 열었다. 무엇보다 한국 국민들은 이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다. 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시대에 이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 소식은 터키에도 전해졌다. 터키 언론들도 메으메트의 이야기를 크게 다뤘다. 터키 영웅 40년 만에 한국 천사와 재회. 터키 국민들도 이 이야기에 감동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메으메트의 카페 콜에에는 연일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모두 한국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메으메트와 김영숙의 재회는 한국과 터키 간의 문화 교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는 터키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터키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메으메트는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문화 교류 활동에 참여했다. 그는 터키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한국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다. 김영숙도 터키를 방문하여 메으메트의 가족들을 만났다. 그녀는 터키 여성들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했다. 메으메트와 김영숙의 자녀들도 서로 친해졌다. 메으메트의 아들 알리는 한국어를 배웠고 김영숙의 아들 민수는 터키어를 공부했다. 두 가족은 매년 번갈아가며 서로의 나라를 방문했다. 이렇게 개인적 우정이 가족 간의 유대로 확장되었다. 1995년 부산에 한터 우정 기념관이 건립되었다. 기념관에는 메으메트와 김영숙의 이야기, 그리고 터키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한국 간호사들의 헌신이 전시되었다. 메으메트는 개관식에 참석하여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40년 전 저는 이곳에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물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간호사 누나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김영숙도 답사를 했다. 터키 오빠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2000년 77세가 된 메으메트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휠체어를 타고 왔다. 김영숙도 나이가 들어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메으메트를 반갑게 맞았다. 오빠 이렇게 아픈 몸으로 왜 왔어요? 영숙 씨, 마지막으로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둘은 부산 해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회상했다. 정말 먼 길을 왔네요. 메으메트가 말했다. 네, 정말 멀리 왔어요. 하지만 좋은 여행이었어요.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저도요, 오빠. 2002년 메으메트는 터키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편지가 김영숙에게 전해졌다. 사랑하는 영숙 누나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저는 이미 알라 곁으로 갔을 것입니다. 50년 전 그 춥고 어려웠던 시절 당신이 보여준 사랑과 따뜻함을 잊지 못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배웠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고 평생 한국의 친구로 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제 아들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 우정을 이어가라고. 당신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하늘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메으메트 올림. 김영숙은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울었다. 메으메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 알리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았다. 그는 터키에서 한국문화원을 운영하며 두 나라의 문화 교류에 힘썼다. 김영숙도 2010년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터키 대사와 메으메트의 아들이 참석했다. 어머니는 터키의 영원한 친구였습니다. 터키 대사가 조사를 읽었다. 현재 메으메트와 김영숙의 이야기는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부산의 한터 우정 기념관에는 매년 수천 명의 관람객이 찾아온다. 터키 관광객들도 한국을 방문하면 꼭 이곳을 찾는다. 이스탄불의 코레 카페는 메으메트의 손자가 운영하고 있다. 카페 벽에는 여전히 할아버지와 김영숙의 사진이 걸려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직접 만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메으메트의 증손자와 김영숙의 증손녀가 화상통화로 만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지예요. 메르아바. 저는 메흐메트예요. 증조 할아버지와 같은 이름이에요. 두 아이는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다. 증조 부모들의 우정이 4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